자, 이제 비대면 수업 2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챕터 15 벤젠에 대한 특성하고 벤젠이 그 아로마틱 컴파운드, 즉 아로마티시티를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의 대표적인 물질이고, 아로마틱 컴파운드라 하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인지를 공부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은 벤젠뿐만 아니라 나이트로젠 혹은 옥시전, 뭐 경우에 따라 설퍼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헤테로사이클릭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젠은 이런 내용들은 그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대한 개요가 되는데요. 석유화학물로부터 우리가 결국 얻어내는 것이죠. 가장 원유로부터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보면 BTX, 벤젠, 톨루엔, 그리고 아이소모가 혼합되어 있는 자이렌, BTX를 가장 먼저 얻을 수가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텍스트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유로부터 벤젠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알케인유라든지 기타 아로마틱 컴파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공업적으로 얻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은 텍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대표적인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자 이제 챕터 15에서 아로마티시티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벤젠을 중심으로 해서 하이드로카본 기반으로 한 아로마틱 화합물, 즉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카본이 아닌, 물론 카본도 있어요. 카본 외에 또 다른 한 종류 이상의 다른 애톰들이 사이클릭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이트로젠, 옥시전, 설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헤테로사이클릭 아로마틱 컴파운드, 이렇게 하이드로카본의 아로마틱 혹은 헤테로사이클 아로마틱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먼저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벤젠이 되겠죠. 그래서 카본 6개를 가지고 사이클릭 링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환기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메테일이 하나 있으면 이제 톨루엔이 되겠고요. 보일링 포인트는 30도 정도 올라가고, 두 개의 메칠이 올서 위치 혹은 메타 위치 혹은 파라 위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메칠이 페닐링이 있으면 자이렌이 되고, 이때 포지셔널 아이소모가 올소, 메타, 파라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유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분리를 해내는 게 보면 벤젠, 톨루엔, 자이렌, 이렇게 세 가지 BT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나프탈렌도 하이드로카본의 아로마틱 컴파운드, 안트라센 세 개의 링이 퓨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거 아이소모는 이제 페나스렌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포지셔널 링킹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인덴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하이드로카본 위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아로마틱 컴파운드이고, 챕터 15에는 파트 1에서는 벤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아로마틱 화학 물질들은 난 시스메틱 네임, 즉 아유팩 이름이 아닌 커먼 네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합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유팩 이름은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죠? 복잡하고 1학기부터 좀 많이 배워왔는데, 이 커먼 네임인 경우는 그냥 이름이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닐링에 메칠이 하나 있는 경우 톨루엔, 이게 이제 난 시스메틱 혹은 커먼 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OH가 있으면 페놀이 되겠죠. NH2가 있으면 아닐린, 그 다음에 카보닐 그룹에 CH3가 있으면 아세토페놀, 그리고 알데하이드가 붙어 있으면 엔즈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카복실릭 애시드가 있으면 엔조익 애시드, 그리고 자이라는 이미 이야기했죠. 요거는 이제 올소 아이소모가 되겠네요.
되겠죠. 며칠, 며칠 이렇게 메타 위치가 있으면 메타, 1번, 4번 위치에 며칠이 있으면 파라 자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블 번드가 있게 되면 스타이렌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폴리스타이렌, 고분자 물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다 커먼 네임이 해당이 되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을 외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뭐 복잡하진 않지만 이제 그 노멘클레처에서 일반적인 이제 몇 가지 사례가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좀 쉬운 거, 모노소프트 취향기가 하나만 있는 벤저, 이거 좀 쉽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 페어런트 이름으로는 벤젠으로 끝이 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브로모가 있으면 브로모 벤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 나이트로 그룹이 하나 있으면 나이트로 벤젠, 그리고 이제 알킬 그룹, 프로필이네, 그죠? 노멀 프로필, 뭐 N 프로필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죠. N 프로필 벤젠, 이렇게 취향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취향기가 보면 카본 수가 페닐링보다 짧은 그런 취향기인 경우는 페어런트 이름으로 벤젠이 제일 뒤에 위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페닐 그룹이라는 정의인데요. 우리가 벤젠 링에서 뭔가 취향기가 하나 있을 때, 뭐 두 개 여기 취향기가 있을 때, 여기 취향기를 일단 제외한 나머지 남아있는 요 부분, 요거를 우리가 페닐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요거는 1학기 때 배웠던 알킬 그룹과 동일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알킬 취향기가 있는 벤젠을 우리가 총칭적으로 RN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 알킬기 R이 있다면 RN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RN의 그 상대적인 대조적인 이름이 알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본과 하이드로젠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이드로카본 유기화학 물질은 알킬 그룹이 있고 RN 그룹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 RN이라면 벤젠에 알킬 취향기가 있는 것은 R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RN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페닐 그룹이 될 텐데요. 페닐은 우리가 이렇게 풀네임으로 PHENYL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거의 약자, 근데 이제 이때 P는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H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형 문자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페닐, 그 다음에 약자의 페닐, 성형 문자, 요 세 개 어떤 걸 쓰더라도 요 구조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페닐으로. 그래서 포뮬러 인덱스로 보면 카본이 6개, 그 다음에 취향기 하나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은 6개가 아니고 5개에 해당되는 게 페닐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페닐 그룹의 알킬 체인이 카본이 7개짜리, 페닐의 카본 6개보다 더 긴 거죠. 자, 요런 경우는 카본 수가 긴 알킬 그룹이 페어런트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반면에 페닐 그룹은 펑셔널 그룹, 치환기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페어런트 체인이 카본 7개 알킬이기 때문에 헵탄인 것이고, 여기에 2번 카본에 페닐이 치환기로 있기 때문에 2페닐 헵탄이라고 이야기를 노멘클레처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커먼 네임인데요. 페닐이라고 했고, 여기에 CH2가 있고 취향기가 있는 경우, 취향기를 제외한 나머지 페닐 CH2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벤질 그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클로로가 있다. 그럼 벤질 클로라이드, 브로모가 있다. 벤질 브로마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취향기 하나 있는 벤젠에 대한 노멘클레처 이야기를 했고, 2개의 취향기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 2개 이상의 취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 벤젠 링 혹은 페닐 링에서 넘버링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일단 그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경우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크게 세 종류의 포지셔널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also 이건 1, 2 위치에 붙어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것이. 뭐 다른 거여도 상관이 없지만 주로 동일한 거에 대한 게 의미가 있겠죠. 자, 메타는 1번, 3번에 위치라는 것이고 두 개의 치환기가 파라는 1번과 4번 위치에 요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치환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also 위치에 다이크로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이크로로 벤젠이라고 이름만 붙이게 되면 1, 2번인지 1, 3번인지 1, 4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also라고 붙여주면 되는 것이죠. 이때 그 also가 좀 길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앞에 오자만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기울림체로 해서 O 하이픈 다이크로로 벤젠 그렇게 하면 이게 also 위치에 두 개의 크로로가 붙어 있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 3번이니까 메타가 되겠죠. 역시 이게 길다라고 생각되면 M자만 써줘도 돼요. 기울림체로 써주는 것이죠. M 다이메칠 벤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4번은 파라죠. 그죠? 그래서 원파라고 해도 되고 파라, 크로로. 자, 여기서 1번과 4번은 자동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커먼 네임이 있기 때문에 벤제 알데하이드라는 커먼 네임이 있기 때문에 이 커먼 네임이 해당되는 화학물은 요 커먼 네임의 치환기가 있는 요 카본 요게 무조건 1번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게 크로로는 자동적으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파라 크로로 벤즈 알데하이드 이렇게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3개 이상 되는 치환기가 붙는 경우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요 룰만 잘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3개 이상인 경우는 그 여러 그 패턴 중에 가장 3개 마지막 끝나는 것까지 1, 2번 모든 치환기를 했을 때 가장 낮은 번호가 와야 되고 마지막 3번째까지 동일한 경우는 2번째 치환기가 낮은 번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룰을 따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버링을 결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그 치환기의 순서는 뭐 당연히 알파벳 순서로 해준다라고 이야기 때문이었죠. 자, 이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커먼 네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3개의 치환기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카본 체인이 짧기 때문에 벤젠이 페어런트 네임으로 제일 뒤에 위치하겠고 2개의 메칠과 브로모 요거의 넘버링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결정된 거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메칠이 1번 그리고 엔티클로과이즈로 가서 2, 3, 4 이렇게 되게 되면 1, 2, 4번에 해당되는 치환기 넘버링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매치를 1번으로 해서 클로과이즈를 하게 되면 1, 2, 5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1, 2, 4보다 넘버링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역시 여기서 엔티클로과이즈로 만약에 여기를 1번으로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넘버링이 넓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브로모를 1번으로 해주고 클로과이즈로 가게 되면 1, 3, 4가 되게 돼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1, 2, 4보다 넘버링이 늦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역시 1번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밑에 있는 매칠 여기가 1번이 되고 순서는 엔티클로과이즈 순서. 그래서 1, 2번에 1, 2 하이픈 다이 메칠 그리고 4번에 브로모. 이때 브로모와 메칠의 순서는 B 알파벳이 앞서는 브로모를 먼저 써주는 것이죠. 그리고 M이 알파벳이 넣기 때문에 브로모가 먼저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페놀이라는 커먼 네임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OH가 붙어있는 여기 카본이 1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남아있는 두 개가 빨리 넘버링을 받을 수 있도록 클로와이즈가 되겠죠. 1, 2, 5번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엔티클로와이즈로 하게 되면 1, 3, 6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클로와이즈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은 커먼 네임으로 제일 뒤에 써주고 앞에 남아있는 두 개의 매칠이 2번과 5번이 치죠. 그래서 2, 5 하이픈 다이 매칠 패널 이렇게 된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TNT도 넘버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벤젠에 대한 벤젠과 이제 페닐을 포함을 해서 그 노멘클레처, 커먼 네임을 포함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벤젠의 그 화학적인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그 스테어빌리티, 안전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의 화학적인 반응성은 일반적인 더블 번드를 가지고 있는 알켄보다 많이 낮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벤젠은 더블 번드를 3개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레조넌스 폼이라는 걸 감안해야 되겠죠. 일단은 더블 번드가 3개가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1학기 때 배웠던 알켄과 유사한 단 사이클릭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알켄은 그냥 어사이클릭이고 두 개의 반응성을 비교를 해보면 더블 본드의 화학적인 반응성이 벤젠에서는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벤젠은 매우 스테이블한 컴파운드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벤젠 자체가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자, 그런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 센텐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이 그림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령 반응성은 낮지만 그래도 반응은 일어나요. 다양한 반응들이. 자,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파일인 브로미네이션을 촉매 존재하에서 시켜본다고 할게요. 두 가지의 프로덕트가 가능한 것이죠. 첫 번째, 여기 그려져 있는 브로모 벤젠인 경우는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 하나 대신에 브로모가 서브티션이 되어 있는 서브티션 프로덕트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HBr이 이쪽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블랙키드 안에 있는 경우는 두 개의 브로모가 여기 더블 번드의 에디션이 된 거죠. 1학기 때 배웠던 알켄 에디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그 에디션 프로덕트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응을 시켜보면 에디션 프로덕트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서브티션 프로덕트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중간중간에 또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이 프로덕트 구조에서 이제 나와 있죠. 이 서브티션 프로덕트는 아로마티시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아로마티시티의 개념은 이제 뒤에 요 다음에 공부를 하겠지만 여전히 아로마틱 컴파운드인 페닐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에디션 프로덕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덕트는 아로마티시티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서브티션 프로덕트가 훨씬 난 아로마틱보다는 모 스테이블한 것이죠. 따라서 일렉트로파일과의 반응을 시키게 되면 프로덕트가 안정한 서브티션 프로덕트만 진행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제 벤젠이 아로마티시티를 갖고 있는 아로마틱 화학 물질인데 일반적인 화학 물질과의 어떠한 화학적인 특성이 있을까?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스테어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벤젠 자체가 이제 3개의 unsaturated 된 더블 번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가 하이드로게이션이 돼서 sp3가 되겠죠. 두 번째가 또 하이드로게이션이 되면 또 sp3가 되고 이제 더블 번드 하나만 남겠죠. 여기까지 하이드로게네이션이 다 되면 사이클로 헥산까지 되는 이렇게 이제 리덕션 혹은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더블 본드 하나가 하이드로게네이션이 될 때 나오는 에너지 값이 약 마이너스 118kJ per 몰 정도가 돼요. 따라서 세 개를 다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하게 되면 곱하기 3 대략 한 356kJ per 몰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실험을 실제 해봤더니, 즉 벤젠으로부터 사이클로헥산을 리덕션을 해봤더니 실제 얻었던 나오는 발생되는 에너지 값은 상당히 적은 마이너스 206kJ per 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벤젠은 우리가 더블 본드 3개를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에너지 값보다 거의 3분의 1 이상 스테이블하다는 이야기죠. 에너지 레벨이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스테이블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상당한 스테이빌리티가 꽤 높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그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해요. 벤젠을 통해서 우리가 계량적인 스테이빌리티를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고, 자, 이런 이제 그 아로마티시티를 가지고 있는 벤젠의 화학적인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스테이블하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벤젠의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더블 본드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이렇게 해서 6멤버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 더블 본드와 나머지 싱글 본드가 아니라 본드 랭스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6개의 이 벤젠의 본드는 동일해요. 모든 6개의 카본과 카본 본드는 동일한 본드 랭스를 갖고 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139 페코미터 정도. 요거는 싱글 본드도 아니고 더블 본드도 아닌 것이죠. 조금 더블 본드에 가깝긴 하지만 순수한 싱글 본드 sp3는 154 페코미터, 그 다음에 순수한 더블 본드는 134 페코미터 정도니까 139 정도면 더블 본드에 좀 가깝진 하지만 중요한 것은 6개의 본드의 본드 랭스는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일렉트론 덴시티는 어디에 있는 6개의 cc 카본 본드 간의 모든 일렉트론의 덴시티는 동일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벤젠의 구조는 3차원적으로 봤을 때 플래너해요. 이 벤젠 링을 이렇게 돌려서 90도로 보면 마치 그 종이를 보는 듯이 플래너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한 특성을 갖는 것이 벤젠의 구조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벤젠에 있는 파이 오비탈, 더블 본드에 대한 이야기죠. 파이 오비탈은 모든 카본 간의 파이 오비탈은 이퀴블런트 혹은 아이덴티컬 동일합니다. 즉 파이 오비탈이 벤젠 카본 6개 전체적으로 골고루 동일하게 퍼져 있다. 즉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디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다. 매우 중요한 정의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치 그 3개의 더블 본드의 파이 오비탈이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는 듯한, 즉 더블 본드, 싱글 본드 그렇게 세 세트가 그 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긴 하지만 실제 구조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본드는 없고 모든 6개 본드에 골고루 걸쳐서 파이 일렉트론이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다 하는 게 두 개 센텐스에 합쳐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은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전체 벤젠 링에 자유롭게 프리리하게 움직인다. 즉 레조넌스 폼
두 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면 돼요. 물론 레조넌스 폼은 실제 존재하는 폼은 아니에요. 우리가 편리하게 더블 파이 일렉트론의 위치를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 개의 개념을 하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게 되면 벤젠에는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존재하고 3개의 더블 본드와 3개의 싱글 본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6개의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는 이퀴블런트 혹은 아이덴티컬한, 즉 파이 오비탈이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벤젠은 2개의 레조넌스 폼이 존재하는 것이죠. 더블 본드의 위치가 여기 혹은 여기 이렇게 2개의 레조넌스 폼이 있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진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파이 오비탈 숫자를 6개라는 것을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폼이죠. 레조넌스 폼이 아니고 실제로는 안에를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서클로 하는, 이게 이제 실제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폼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일렉트론 파이 오비탈, 파이 일렉트론이 몇 개냐는 정확히 표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6개를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거나 혹은 오른쪽에 있는 레조넌스 폼으로 그림을 일반적으로 그리게 되겠죠. 자,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 존재하는 것은 이 싱글 구조는 서클을 사용해서 그릴 수 있는 이 구조가 실제 존재하는 하나의 구조가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그 몰레큘러 오비탈 개념으로 한 번 더 이제 파이 일렉트론의 그 위치를 설명할 텐데요. 벤젠은 6개의 파이 애토믹 오비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개가 동일한 에너지 레벨이, 요거는 이제 애토믹이니까 벤젠 링을 만들기 전 애톰 상태의 오비탈을 요 중간 정도 에너지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역시 1학기 때 배웠을 거면 요게 이제 기준점 중심으로 높은 에너지 값을 갖는 여기를 우리가 엔티 본딩 오비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크게는 두 종류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사이4, 사이5, 사이6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난본딩 상태에서 에너지 레벨이 낮은 쪽, 뭐 스테이블한 쪽이죠. 여기는 이제 본딩 오비탈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 본딩 오비탈 역시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 좀 더 안정한 사이1, 그리고 사이1보다는 조금 에너지 값이 높지만 그래도 본딩 오비탈, 즉 일렉트론이 존재하는 그런 오비탈이죠. 본딩 오비탈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사이2와 사이3고요. 동일한 에너지 레벨을 갖는 사이2와 사이3는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것이죠. 요 두 개도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엔티본딩 오비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1과 사이2, 3 간의 차이는 전체적인 오버랩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여기 오비탈에는 두 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벤젠인 경우는 4개가 남고, 그 4개는 사이2, 사이3 동일한 디제너레이트된 오비탈 두 종류, 그 오버랩 되는 정도가 유사한,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갖는 것이죠. 여기에 각각 2개씩을 채울 수가 있고, 이 서브쉘 오비탈은 2개가 존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개의 파이 오비탈이 애토믹 오비탈이 각각 채우게 되면 벤젠 링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가장 대표적인 벤젠에 대한 노멘클레처, 그 다음에 반응적인 특성, 그리고 아로마틱 화학물로서의 스테리빌리티가 어떻게 계량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파이 일렉트론이 몰레큘러 오비탈 측면에서 어떻게 존재를 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벤젠을 중심으로 한 그 아로마틱 화합물, 우리 아로마티스트를 갖는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룰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룰의 이름은 처음에 이 룰을 만든 휘켈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휘켈스 룰 혹은 휘켈스 포엠 플러스 2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앞에서 벤젠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아로마티시티의 어떤 결론적인 자격 요건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아로마티시티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사이클릭 구조가 플래너해야 돼요. 벤젠인 경우는 120도 각을 갖는 것이고, 벤젠인 경우 역시 카본 간의 본드 랭스가 139 피코미터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서브티션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엔티 아로마틱보다는 더 모어 스테이블한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벤젠인 경우는 150 kJ/몰만큼 스테이블하다라고 보고요. 자, 이제 계량적으로 파일렉트론의 숫자를 가지고 아로마티시티를 결정하는 그 룰을 설명할 건데요. 1931년도에 에릭 피켈이 처음 개발이라고 할까? 아니면 이제 구안을 했는데, 이때 n은 0부터 정수가 될 수 있죠. 파일렉트론의 숫자가 4n 플러스 2개의 숫자에 충족이 돼야 된다. 그 요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4n 플러스 2개만큼의 파이 오비탈이 있느냐 하는 게 아로마티시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n이 0인 경우는 이제 존재하지 않죠. n이 0이 되게 되면 파이 일렉트론이 2개인데요. 2개면 사이클릭을 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n이 0인 경우는 여러분들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 n이 1인 경우부터 이제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n이 1이 되게 되면 그 컴파운드가 토 1, 4개 플러스 2개, 즉 6개의 파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이클릭 컴파운드는 아로마티시티를 갖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벤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벤젠의 파일렉트론 6개예요. 따라서 n의 1에 해당되는 6개의 파일렉트론을 갖는 것이죠. 이제 엔티 아로마틱, 뭐 예를 들면 사이클로프타다이엔 같은 경우는 파일렉트론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4n 플러스 2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로프타다이엔 같은 경우는 더블 본드, 싱글, 더블, 싱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런 그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반응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엔티 아로마틱은 그 스테이빌리티가 낮기 때문에, 레서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서 좀 더 안정한, 모어 스테이블한 프로덕트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상대적으로 다른 화학 물질과의 반응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프로덕트는 아로마틱 프로덕트가 되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벤젠은 6개의 파일렉트론을 갖기 때문에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 PPT 자료에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좀 이야기는 있지만 그 아로마티시티를 만족을 하려면 4n 플러스 2라는 요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즉 파일렉트론의 숫자가 4n 플러스 2이면서 n대예요. 5화가 아니고 이면서 당연히 사이클링 컴파운드여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플래너 해야 돼요. 3D 구조로 볼 때 플래너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요건은 더블 본드와 싱글 본드가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체 몰레큘의 컨주게이션. 그래서 네 가지의 요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그런 화학 물질은 아로마티시티를 갖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렉트론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있는 4n 플러스 2라는 파일렉트론 숫자 플러스 사이클릭 물질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플래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블 본드와 싱글 본드가 전체 몰레큘에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네 가지 요건이에요. 자,
이 물질을 보도록 할게요. 카본 8개로 이루어진 사이클릭 물질이고요. 옥타테트라인 더블 원드가 4개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파일렉트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예요. 따라서 4n 플러스 2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보면 더블 싱글 해서 전체가 컨주게이션이 잘 되어 있고 사이클릭 물질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아마 플래너 쪽에 약간 가까울 수는 있어.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n 플러스 2를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물질은 엔티 아로마틱이 되는 것이죠. 자, 요 앞에 나왔던 몰레큘러 오비탈 세어리가 또 나오네요. 자, 요거 설명이 다 됐어요, 앞에.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딩 오비탈과 엔티 본딩 오비탈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해서, 이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는 평소에 일렉트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엔티 본딩이니까.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크게는 에너지 레벨로 두 종류의 몰레큘러 오비탈에 파이 오비탈이, 파이 일렉트론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이제 앞까지 설명은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 혹은 레디칼, 그래서 이온 혹은 레디칼이 없는 뉴트럴한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4n 플러스 2 룰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뉴트럴한 서브스탄스뿐만 아니라 아이온을 띠고 있는 이러한 컴파운드에도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둘 다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돼요. 근데 왼쪽은 N아이온을 띠고 있는 것이죠. 카본이 5개짜리, 즉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 뉴트럴이 아니고 N아이온이에요. 여기 있는 카본이 한 쌍의 론페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파이 일렉트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n 플러스 2에 6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컨주게이션이 보면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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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N아이온이기 때문에 sp2예요. sp2. 전체적으로 컨주게이션이 잘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조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보면 플래너한 그런 구조를 갖고, 요거는 이제 우리 눈으로 안 보이겠죠. 요거는 뭐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로펜타다이엔 N아이온인 경우는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카본 수가 7개짜리 중에서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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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여기에 뉴트럴한 경우는 얘는 sp3가 돼요. 뉴트럴한 경우는. 그렇게 되면 컨주게이션에서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뉴트럴한 사이클로헵타트라이닐 그룹은 엔티 아로마틱이에요. 하지만 이 플러스를 띄는 바람에 여기가 sp2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sp2 카본 7개가 컨주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일렉트론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n 플러스 2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5 멤버링의 N아이온, 7 멤버링의 캣아이온은 예외적으로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원쓰리 사이클로펜타다이엔인 경우 이거는 4n 플러스 2에 충족이 안 되죠. 파일렉트론이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컴파운드는 엔티 아로마틱이에요. 그러니까 언스테이블 하겠죠. 자, 여기로부터 우리가 레디칼 이니시에이트가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 레디칼이 하나만 남는 이런 그 레디칼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트롱한 베이스 처리를 하게 되면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서부터 일렉트론은 한 쌍을 남겨두고 가요. 이게 N아이온이 남는 것이죠. 반대로 스트롱한 애시드 처리를 하게 되면 하이드라이드를 주면서 캣아이온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로펜타다이에닐의 캣아이온 혹은 레디칼
혹은 N아이온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유도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출발 물질을 포함을 해서 네 종류의 화합물 중에 세 개는 엔티 아로마틱, 하나는 아로마틱이에요. 앞장에 설명했듯이 여기 있는 N아이온만 아로마티시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엔티 아로마틱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 4n 플러스 2에 다 충족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 개 물질은. 여기는 4n 플러스 2에서 4개 플러스 2개. 그래서 6. 휘켈스 룰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유일한 아로마틱 컴파운드.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135 사이클로헵타트라이닐로부터 레디칼 이니시에이터를 쓰게 되면 레디칼이 형성되는 물질, 그리고 스트롱한 베이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역시 프로톤을 뺏기면서 N아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트롱한 애시드 처리를 하게 되면 하이드라이드를 뺏기면서 캐타이온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네 개의 물질 중에서 역시 하나만, 여기 있는 캐타이온만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출발 물질 레디칼 N아이온은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각 그룹들 안에서는 가장 스테이블한 그런 아로마틱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앞장의 그림에 나왔던 엔티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은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매우 높겠죠. 왜? 엔티 아로마틱이니까 좀 더 스테이블한 그런 프로덕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매우 반응성이 높고, 반응성이 높긴 하지만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스테이블리티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not 스테이블하다. 반면에 그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만들기가 쉽고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은 좀 낮죠.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는 엔티 아로마틱과 아로마틱은 서로 상반되는 화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원쓰리 사이클로 펜타다이엔의 스트롱한 베이스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프로톤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카와 N아이온이 만들어질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로 펜타다이엔일 N아이온이라는 그러한 컴파운드를 만들 수가 있죠. 이거는 아로마틱 컴파운드, 안정한 것이죠. 반면에 135 사이클로 헵타트라이닐인 경우는 일렉트로파일 혹은 애시드가 존재를 하게 되면 하이드라이드랑 애시드가 반응을 하면서 여기는 캐타이온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로마티시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캐타이온도 매우 스테이블한 그런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되고, 두 개 공통적으로 6개의 하이 일렉트론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또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 2주차 첫 번째 비대면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수요일날 수업, 이제 남아있는 양이 챕터 15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남아있는 것은 헤테로사이클 중에서 아로마틱 컴파운드, 상당 부분이 다 아로마틱이긴 해요. 중에 한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서 왜 아로마틱 컴파운드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챕터 16 벤젠의 일렉트로필릭 혹은 뉴크레오필릭 서브티션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